자, 그러면 조금 지엽적인 거 질문할게요. 우리 검사장님이 수사했던 이제 김학의 사건,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건으로 인해서 지금 뭐 기소도 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 건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저 검사장님에 대한 반론이지 반론. 김학의 사건은 모든 국민들이 아는 사건입니다. 네, 네, 정말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알고요. 김학의 사건이 뭐냐면 네. 김학의 전 차관이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 사건이에요. 네. 그 사건의 본질은 뭐냐? 우리 검찰이 제 식구 봐주기 부실 수사를 했다는 의혹입니다. 그러다가 그런 문제가 수년 동안 계속됐고 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법무부의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가 네, 구성이 되고 네, 네,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이거 과거사로 반드시 다시 재조사해야 된다라고 네. 난 사건 중에 하나가 네. 김학의 네. 사건입니다. 네, 그렇죠.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그걸 수사를 했죠. 예, 조사를 했는데 김학의 씨에 대해서 출석을 요구했는데 출석을 불응하고 예, 금요일 날 밤 심야에 예. 해외로 출국하려다가 출국하려다가 잡힌, 제지가 됐어요. 예, 이걸 본 조사단 검사가 예, 법무부를 통해서 출국을 막았죠. 예, 저는 이게 생각을 해봅니다. 음,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서는 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에 대해서 봐주기 수사를 했다. 이걸로 수년 동안 비판을 받았어요. 예, 예, 예. 그러면 이제 겨우 과거사 조사단이 구성이 돼서 김학의 씨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네, 김학의 씨가 심야에 해외로 출국하려고 그런다. 네, 이런 출석에 불응하고 네. 출국하려고 그런다. 이런 경우에 막는 것이 정입니까? 나가두는 게 정입니까? 당연히 이건 진짜 막아야죠. 국민들께 여쭤보고 예, 싶어요. 예, 예. 당연히 막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가 입법하다가도 수사하는 거거든요. 그 수사, 그 막았다는 검사, 그다음에 출입국 본부장, 그 청와대 관련자들을 기소했고, 저도 김학의 출국에 관여했고, 그 수사를 막았다는 이유로 기소가 됐어요. 네, 물론 1심에서 무죄가 받았고, 네. 항소심을 항소 재판 중에 있습니다만, 예, 예. 어느 게 정인가는 우리 저 대표님께서도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뭐 범죄 혐의가 짙은 사람, 범죄 혐의를 거의 뭐 99% 확정적인 사람이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그걸 그때 만약에 그렇게 안 막으셨으면은 범인 도피 방조죄로 또 다시 기소하실 것 같은데. 그건 당연히 제가 볼 때도 당연히 막았어야 되는 거고 그게 우리 국민들의 법감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김학의 사건이 그래서 결국은 그냥 공소시효 지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유혐의가 됐죠. 그 후에 그 김학의 특별 수사단이 만들어져 가지고 김학의 씨는 구속 기소가 됐는데 1심 무죄, 항소심에서 일부 인정돼서 법정 구속이 됐고요. 대법원에 상고했는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가지고 무죄가 나왔어요. 이게 이제 증거 취득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결국 다 무죄가 됐죠. 또 그렇게 하고 또 이제 그 기소 이제 이관왕 된 게 이제 그 조국 장관 북콘서트 가서 뭐 덕담했다는 이유로 또 기소 그걸 검찰 명예훼손인가요? 그것 때문에 사관왕이 됐죠. 사관왕이 사관인가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 내용? 조국 장관 왜 그때 가셨어요? 조국 장관은 제가 조국 장관 유일하게 법무부 장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제가 검찰국장이었어요. 네.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제가 검찰국장으로서 조국 장관을 제가 보좌했고 조국 장관을 거의 24시간 모시면서 검찰 개혁을 추진했죠. 근데 이제 조국 장관이 장관을 그만두시고 저기 서울대 교수도 파면이 됐거든요. 그 자연인으로 돌아오셔가지고 그 DK의 눈물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책 북콘서트를 한다 와달라 해가지고 제가 과거에 모셨던 분이 이제는 자연인으로 돌아오셔가지고 북콘서트를 하신다는데 제가 못 갑니다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갔습니다. 방청석에 앉아 있는데 사회를 보시던 분이 저를 불러내서 덕담을 한마디 시키더라고요. 제가 검사장까지 한 사람이 감사합니다 하고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축하합니다 하고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국 장관님을 칭찬하는 덕담을 했어요. 조국 장관을 칭찬하는 덕담을 하면 당연히 누구를 비판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조국 장관이 추진했던 검찰 개혁이 성공했더라면 무도한 검찰 정권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죠. 라고도 말을 했고 또 윤석열 사단에 대해서 전두환의 하나에 비견되는 이런 무도한 윤석열 사단이라고 설명을 하고
조국 장관 덕담을 하고 왔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곧바로 이제 저를 징계하라고 언론에서 달아들었고요. 제가 뭐 그 정도에 대해서 제가 뭐 두려워하거나 그럴 사람은 아니죠. 그 후에 제가 또 오늘 꽃춤 모자란 책을 냈는데 제가 이제 주최 측에서 저희 책을 냈으니까 북토크에 연사로 와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사로 갔어요. 주최 측에서 제가 모시던 장관이 세 분이에요. 추미애 장관님, 조국 장관님, 그리고 박상기 장관님. 세 분을 다 초청해서 정말 장관을 잃었어요. 이 조국 장관님 그 중에서 세 분 다 말씀을 하셨는데 조국 장관님도 덕담을 하셨거든요. 또 징계한다는 겁니다. 아, 조국 장관이 우리 오셨으니까. 검사장님에 대한 덕담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조국 장관과 저는 스치기만 해도 징계한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자, 이 사실은 윤석열 사단 그러잖아요. 검찰 내부에. 뭐 그 부분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도대체 윤석열 사단이 검찰 내부에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금방 하나의 조직에 비교를 하셨는데, 뭐 아예 구체적으로 몇 명이다 이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세력을 만들고 자기들 사단을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런 걸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제 윤석열 사단이 본질이 뭐냐 물어보는 사람이 꽤 되는데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특수통 패거리 문화라고 보면 맞고요. 우리 검사장님도 특수통이시나? 패거리를 제가 이제 짓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게 과거에 추미애 장관이 그런 얘기했어요. 주목받은 사건을 독식하면서 언론에 이름을 내고 꽃보직을 나누면 그런 특수통 패거리 문화를 말합니다. 전국에 검사가 2,300명이 있는데 숫자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한 준도 안 됩니다. 무슨 표현이냐면 우리가 꼬리가 있고 몸통이 있습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거죠. 대부분의 검사들은 국민을 위해서 말없이 소임을 다하고 있죠. 그런데 정말 한 줌도 안 되는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정말 검찰을 이렇게 욕되게 하고 이런 국민들의 또 비판을 받게 되고 이런 건 참으로 허용돼서는 안 되고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본적으로 지금 본인들 무덤을 저는 스스로 파고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은 현재 자기들이 정권을 이렇게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더 자꾸 무덤을 파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의 어떤 그 금방 말씀하신 패거리 문화가 어떻게 보면 조폭 문화 비슷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뭐 그렇게 비교해도 될까요? 전두환의 하나에 비유한 것이 하나회 하는 행위가 그렇잖아요. 국가 조직 내에 하나회가 있음으로써 사조직이 있음으로써 조직 전체가 흔들리잖아요.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게 된다. 그렇잖아요. 전두환을 위해서 봉사하고 윤석열 사단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그런 게 수사라는 게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진실을 발견해 나가는 건데 견제와 균형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자칫 폐거를 위한 정치적 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고 이런 국가기관의 패거리 문화는 반드시 청산돼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결국 국민들한테 피해가 돌아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검사장 중앙지검장 하실 때 뭐 상갓집에서 가셔 이렇게 좀 뭐 그 밑에 한참 부하 직원이 그게 같은 패거리가 아니라는 이유에서 검사장님한테 그런 행동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그 상갓집 주택 그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에게 한 것은 아니고 신 검사장한테 상갓집 그게 있었죠. 근데 이제 그때 우리 추미애 장관이 상갓집 주택라고 했죠. 맞습니다. 그런 정도로 자기가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선배로 인정을 안 하는 그런 문화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패거리 문화라는 것은 패거리에 끼지 못하는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죠. 자, 그러면은 조금 지금 현재 이제 그럼 검찰 조직이 완벽하게 이제 윤석열 사단에서 다 장악이 돼 있나요? 아니면은 검찰 내부에서도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비록 주류에는 못 끼지만은 뭐 비주류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간에 있으면서 이제 뭐 검사들이 이렇게 바르게 생각하는 검사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당연한 말씀입니다. 우리 검찰 조직 내에 윤석열 사단처럼 잘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많은 검사가 있어요. 그렇죠.
제가 진짜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사직의 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네. 정말 자기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검찰을 이용한 사람은 제가 용납할 수 없다. 그렇지만 묵묵히 오늘도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다수의 검사들을 욕보인 자들을 제가 용서할 수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정부에는 진짜 말없이 일하는 검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절대가 다수가 더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검사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다만 예. 주로 이제 주 윤석열 사람 라인이 주요 보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강제 무건 수행이라 할까요? 그게 조용히 있는 것이고 저한테도 응원 전화 많이 옵니다. 예, 격려 많이 해주고 시원하다고 하기도 하고 뭐 자기들을 위해서 열심히 이 윤석열 사단을 비판해달라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저한테도 사실은 뭐 장문에 메일도 오고 합니다. 검사들 중에서 그런 저한테도 보내주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저하고 인연을 맺었던 친구들 중에서 그러면 그 친구들 저는 사실은 그 검찰이라는 조직도 그렇게 지금 현재 있는 그 사람들 외에는 나머지 참 건전하게 그 다음에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상식적으로 행동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고 보거든요. 자, 그럼 마지막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우리 검사장님이 이제 사직서를 내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인데 아까 얘기대로 이제 정치권에 가시느냐 아니면은 이제 소위 말해서 뭐 특검이 됐든 뭐가 됐든 이제 그런 게 임명이 돼서 이렇게 하셨을 때 두 가지 정치권에 가신다면은 정치권에 입문을 하신다면은 어떤 목적이 뭐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윤석열 전 검사에 대해서 잘 알고 그 사단의 무도함에 대해서 잘 압니다. 윤석열과 그 사단의 무도함을 잘 아는데 이번에 특검법이 거부되는 걸 보고 제가 정말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만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회복되는 거다. 검찰 사유화를 막는 거다라고 생각해서 뭔가 역할을 해야겠다 나온 겁니다. 무슨 그 외의 것은 다 수단이고 여기에 봉사하는 것일 뿐 목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윤석열 전 전사의 무도함과 그 사단을 청산하고 또 무엇보다 김건희 종합특검이 추진돼야 되는데 이걸 위해서 이것에 찬성하지 않는 세력이나 개인과는 꽃가마를 태워준다 하더라도 함께하지 않겠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나머지는 다 수단에 불과하고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이것이야말로 시대 정신이고 정의다. 이것이 되어야만이 우리나라가 진정한 민주주의가 회복되는 거고 공정한 사회가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어찌 됐거나 이제 현직 이제 아직까지는 사직서가 수리가 안 됐으니까 현직 검사세요. 지금 검사인데 이제 뭐 물론 이제 사의 표명을 했으니까 뭐 그 조직에 대해서는 이제 뭐 나름대로의 어떤 그동안 한 30년 있었어요. 31년째. 31년 그 조직에서 몸담고 사실 어떻게 보면 잘 나가실 때 아주 또 잘 나가시는 분 중에 한 분이었는데 그 뭐 회한 같은 게 있으실 것 같은데 그 조직에 대한 애증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잘 나갔다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 검찰에 제가 30년 동안 경험한 보직이라는 게 모두가 다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을 위한 보직이지 제가 잘 나가고 제 명예를 위한 것은 아니죠. 일순의 영달을 위한 자리는 아니라고 늘 생각했고요. 저는 31년째 검사장을 했지만 결코 편안하게 검사장을 못했습니다. 오늘 많은 우여곡절 겪고 왔었고 앞으로도 우리 검찰에서 정말 이런 잘 나간다 못 나간다 이런 것보다는 검찰에서 잘 나가는 인사가 왜 중요하냐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 검사들 다른 공무원들이 전부 다 인사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검사들은 특히 인사에 예민합니다. 그 이유가 아마 퇴임 후에 전관 애우라고 그러죠. 저는 뭐 전관 비리라고까지 보는데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진짜 검찰 전체가 이제는 국민들만 생각하고 또 전관 애우 이런 것 고려 없이 정말 소신껏 열심히 일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검찰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검찰 개혁이다 생각하고요. 저는 이 말로 대신하고 싶습니다. 소회를 대신하고 싶습니다. 혹시 검사장님 그 사직서 내시면서 그 검사들만 이렇게 단톡방 있지 않습니까? 2+인가 뭔가 거기에 혹시 뭐 글 남기신 거 있으세요? 제가
그 사직서는 인프로스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우리 검사장님 오늘 뭐 짧은 시간이고 이렇게 좀 말씀 많이 나눠보는데 저희 이 책이 사실은 우리 검사장님이 이번에 출판 기념회 하다가 아마 선거법 때문에 10일 이후에는 뭐 톡 콘서트, 북 콘서트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네, 못 하신 것 같아요. 이 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예. 이 책은 꽃은 무죄다이고 부제가 겁날수록 화내는 이야기입니다. 예, 여기서 꽃은 국민 모두를 말씀드리는 네, 거고요. 네. 겁날수록 화내자, 화를 내는 이야기란 무슨 얘기냐면 이 검은 검찰을 의미하기도 하고 겁이 난다. 그런 중의적인 의미가 있고 화내다는 의미도 이 꽃화자를 썼는데 우리가 흔히 화를 낸다. 그럴 때 그런 중의적인 뜻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요즘 과거에 군사정권 때에는 총과 칼, 탱크로 국민들을 위협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검찰 정권이 돼서 어떻습니까? 걸핏 하면 압수수색이 들어와가지고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언제 내 계좌가 털릴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휴대폰 한번 압수수색 당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융거래도 못하고 또 시장도 못 가고요. 더 나아가서 이 지인과도 연락이 안 돼요. 만날 수도 없습니다. 아주 고립 상황이 되는데 국민들은 이런 것을 불안해하는 겁니다. 인권을 지켜야 할 검찰이 공포의 상징이 됐다. 그렇죠. 이건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헌법 1조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국민이 주인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검찰은 공복, 종이잖아요. 이렇게 검찰 종이 설칠 때 우리 주인인 국민은 주눅들지 말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자. 화를 내자. 그런데 꽃처럼 화를 내자. 꽃은 사람을 마음 움직이는 힘이 있잖아요. 꽃은 펜과 칼보다 강합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죠. 그래서 겁날수록 화내는 이야기. 우리 이 책 지금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고 우리 검사장님의 어떤 철학이 잘 녹아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많이 구입하셔서 우리 검사장님한테 또 힘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검사장님 모시고 짧은 시간 대화 나눠봤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검사장님이 지금 꽃길을 가시는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광야로 나가시는데 들판으로 나가시는 겁니다. 지금 들판으로 나가시는데 그 길이 결코 힘들고 외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힘이 되고 우리 국민들 모든 시민들이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독자들한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시청자들한테. 국무원의 충청 참 정의를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진실을 사랑하고 그리고 마음이 따뜻한 국무원의 충청 시청자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두서없는 말씀이지만 본심은 이런 겁니다. 정말 이 세상을 무도한 세상에서 공정한 세상, 그다음에 상식이 통하는 민주사회로 바꾸자 이런 거거든요. 우리 국무원의 충청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힘도 모아주시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애써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긴 시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